한국산 전투기 KF-X의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가 10년 안에 기술을 개발해 통합기술까지 모두 완료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여전히 의문이 많은데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여러 논란 속에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기자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설명을 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게 A사 레이더 기술을 뭐 한 70~80% 완성했다는데 어떤 기술입니까?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게 레이더 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판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전파를 쏘고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기계식 레이더인데 A사 레이더는 뭐냐면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화면 안에 굉장히 조그만 벌집 같은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벌집 같은 것들이 결국 뭐냐면 그게 이제 전자 소자고요. 그 소자를 힘을 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전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가동부가 없이 그 소자를 전기적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조그만 소자 하나가 레이더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기계식 레이더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자가 몇 개 달려있냐에 따라서 뭐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레이더가 그 안에 장착되는 효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더 많을수록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예, 물론입니다. 많을수록 더 좋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촘촘하게 장착하기 위해서는 소형화시켜야 되는 거군요. 소형화시키고 출력을 잘 내야 되고 그게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F-22 그 랩터 같은 그런 최신 전투기에는 뭐 소자가 거의 뭐 한 2,000개 정도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제 우리는 그 정도 기술까지는 안 되고 한 1,000여 개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해서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이제 A사 레이더 말고도 지금 4가지 핵심 기술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파 방해 장치, 전자광학 추적, 또 적외선 탐색 추적. 이게 이제 4대 핵심 기술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술은 어떤 기술인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아주 손쉽게 얘기하면요. 이 A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눈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맨눈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레이더가 찾아야죠. 그래서 이 레이더가 얼만큼 멀리 보냐, 얼만큼 작은 것도 볼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자파 방해 같은 건 뭐냐면은 전투기가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면은 적군이 미사일로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거나 막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내 미사일을 제대로 못 쏘게 전자파 방해를 하고 혹은 내가 적기를 조준을 못하게 전자파 방해를 하고 이거를 극복해내고 혹은 또 내가 적의 미사일을 공격을 하고 해야지 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란시키는 거군요. 교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비행기가 생존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적의 미사일에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전자광학 추적 장치는 뭡니까? 전자광학 추적 장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 전투기에는 정밀한 폭탄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 정밀한 폭탄을 지상에 떨궈야 되는데 떨굴 목표를 정확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 천리안처럼 막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해서 지상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적의 차량이 이동하면 차량까지도 추적하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전자광학 추적 장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는 뭐 이것도 역시 뭔가를 찾는 장치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광학 추적 장치가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찾는 거라면 이 IRST는 공중에 있는 적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기가 오면은 뒤에 이렇게 그 엔진에 불이 나니까 이렇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형상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상 배열 레이더와 이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 지상에 있는 정밀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바로 이 전자광학 추적 장비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일단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려면 바로 이 RF제 전자파 방해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 4대 기술이 전투기의 생존력,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장치다. 전투기의 제일 핵심, 그러니까 현대적인 전투기는 거의 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기 세대 구분을 할 때 뭐 4세대, 5세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단 4.5세대, 5세대는 스텔스기입니다. 4.5세대 이상 기체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비를 해야 그래야 좀 그렇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다라는 말을 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궁금한 것은 국방과학연구소가 75%, 80% 수준의 레이더 기술, 이 기술을 갖췄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술을 70%니 80%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문제가 제가 볼 땐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기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험 배치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거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틀려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 전제 조건을 좀 정확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국가 연구기관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최소 이 어떤 연구 개발을 진행할 정도의 기반은 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일정 수준의 기술은 기술은 확보했다. 확보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ADD가 그 과거에 그 전과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K11 소총 같은 거, 뭐 명품 소총이라고 사실 ADD가 중심으로 해서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지금 문제가 사고 일어나고, 나고. 예, 심지어는 뭐 네. 약실에서 터져서 병사가 다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 바로 국가연구기관 스스로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ADD가 사실은 고도의 안보, 국방 안보를 이제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이런 기술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이례적인데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경솔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적국이나 혹은 주변국에게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적국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라 그럴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때는 그만큼 개발의 어떤 자신감, 그다음에 개발의 절박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이 예.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70%, 80% 정도 수준의 기술 확보력이 있었다면 굳이 왜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했을까? 예.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좀 언론과 이런 어떤 좀 잘못 알려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사실 이런 이 체계 자체, 장비 자체는 스스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요청을 한 기술은 이런 장비를 비행기와 물리는 기술, 통합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비 자체를 개발하는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만은 이거를 비행기와 연결하는 기술은 그거는 기술의 거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예. 기체의 모든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미국의 뭐 로키드 마틴이 보잉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기술을 달라 그러면 이거 줄 나라 세상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달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부분을 알면서도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좀 시도를 해본 것이 해보자.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근데 이 국방부 장관이 가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면전에서 거절당하고 나니까 국민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방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기술을 각자 다 개발한다 하더라도 예. 그거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은 또 별도로 병행을 해 가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술도 같이 병행을 해가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정말 국산화해서 빨리 끌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강한 리더십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KFX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야, 이 기술 수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냐. 정말 니들 만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되려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KFX라는 전투기를 만들 의지가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답을 했을 때 만약에 기술 수준 그 시기까지 못 만든다고 한다면 그 시기까지 어쨌거나 비행기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외국 기술이라도 사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국가 연구기관이 이걸 개발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가는 사업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DD와 같은 기관들이 그 시간까지 못 중간에 만든다? 못 만든다 그러면 과감하게 끊고 살 거는 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왜냐하면 딱
고시기만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10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블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블록에서는 외산을 쓰고 두 번째 블록부터는 국산화된 걸 쓰고 이런 식으로 점차 나가도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국가기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믿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우려는 사실 이게 지금 10년에 걸쳐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니 예. 예를 들어 자꾸 레이더라든가 이거는 방패이고 예, 또 예. 뭐 미사일이라는 건 공격 무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다 기술 개발이 될 텐데 예, 예. 10년 동안 그게 우리가 기껏 만들어놨는데 예. 미사일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이제 대응을 무용지물이 못하게 되는 맞습니다.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개발자들이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그 주요한 그런 어떤 이 발전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적기가 새로운 것이 등장한다 하면은 그런 것을 대응해서 자꾸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걸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은 제품이라는 것은 계속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우리가 목표를 한 것이 A까지 하는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A를 만들어내면은 당장 안 나오고 한 4년, 5년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됐을 때 B라는 새로운 위협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 B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그래야지 성능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전투기들도 그렇습니다. 미군에 들어간 전투기들도 보면은 처음부터 완벽한 성능을 다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처음에 나왔을 때 부족한 기술을 갖고 예. 가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해서 새로운 장비들 넣어주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컴퓨터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이 비행기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조작하냐를 이렇게 이런 어떤 이 조종관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종관을 잡고 하는 신호가 전기 소프트웨어 신호로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마치 우리가 윈도우 업데이트 제대로 안 하면 컴퓨터 제대로 안 돌아가듯이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예전부터 운영하던 KF-16 전투기 같은 것들이 지금 업그레이드 사업 해야 된다는데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개발 과정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국민들 좀 사실 전략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 뭐 T-50, T-51 뭐 예. 고등 훈련기다 예, 예, 이거 뭐 예. 수출도 하고 이러는데 예, 예. 그러면 KF-X를 예. 차라리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 좀 예. 만들면 안 되느냐? 예. 그런 단순 의문이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다만 기체가 등급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T-50 같은 경우는 FA-50이라고 해서 이제 경공격기형도 있지만은 상당히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다룰 수 있는 폭탄 양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항속거리 같은 게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동성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중형 전투기를 만들겠다. 그게 바로 KF-X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약에 개발을 안 하게 될 경우는요, 무조건 이제 앞으로 해외에서 사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레이드 등급이 다르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차가 뭐 예를 들어서 경차가 있고 중형차가 있고 대형차가 있듯이 그런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KF-X 우리 기술로 우리 전투기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으니 우리 힘으로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